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남들보다 적게 먹는데 왜 나만 살이 찔까? 운동을 해도 왜 혈압과 혈당은 꿈쩍도 하지 않을까? 매일 아침 체중계 위에서 한숨 쉬는 당신. 그건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억울함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입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족쇄, 고혈압, 고혈당, 그리고 뱃살. 우리는 그동안 칼로리와 전쟁을 벌여왔지만 진짜 적은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뱃속, 장이라는 거대한 우주 속에 사는 100조 마리의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라파엘 켈만 박사의 마이크로바이옴 다이어트는 단순한 살 빼기 지침서가 아닙니다. 무너진 당신의 몸속 생태계를 복원하여 대사 시스템을 리셋하는 치유의 지도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쥐 실험에서 뚱뚱한 쥐의 장내 미생물을 날씬한 쥐에게 이식했더니 날씬했던 쥐가 똑같은 양을 먹고도 비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살찌는 건 당신의 탓이 아니라 당신 뱃속의 뚱보균 탓일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불변의 유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단 며칠만 해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변화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들의 공통점은 몸속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을 끄지 않으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인슐린은 고장난 상태로 남습니다. 이 염증의 시작점은 대부분 장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장벽에는 미세한 구멍이 생깁니다. 이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 구멍을 통해 독소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혈관으로 새어나갑니다. 혈관으로 들어온 이 불청객들을 보고 우리 몸의 면역계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염증 수치가 치솟고 결국 대사 기능은 마비됩니다. 살이 빠질 틈이 없는 것이죠. 장벽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이 득세하면 장벽을 보호하는 점막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공식품, 설탕, 항생제, 그리고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유익균에게는 독가스와 같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편을 죽이고 적군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반격을 시작해야 합니다. 켈만 박사는 무너진 장을 복구하기 위해 4알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제거하고, 대체하고, 재접종하고, 복구하는 4단계 전략입니다. 첫 번째 R은 제거입니다. 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유해균을 키우는 음식을 식탁에서 완전히 치워야 합니다. 가장 큰 적은 설탕, 글루텐, 가공식품, 그리고 나쁜 지방입니다. 잠깐만 참는 게 아닙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다면 이 음식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내 몸을 공격하는 무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딱 3주만 이 음식들과 이별해보세요. 두 번째 R은 대체입니다. 소화가 잘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하신가요? 소화 효소와 위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장에서 부패하여 독소가 됩니다. 식사 전 레몬물 한 잔 혹은 소화 효소 보충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완전히 분해해서 영양소로 흡수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기본입니다. 세 번째 R은 재접종입니다. 이제 텅 빈 장에 좋은 군대를 투입해야 합니다.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한국인은 축복받았습니다.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이 최고의 유익균 공급원이니까요. 다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시판 제품보다는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것을 선택하세요. 유익균만 넣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먹고 살 식량도 줘야죠. 그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마늘, 양파, 돼지 감자, 아스파라거스 같은 식품들이 장내 유익균을 폭발적으로 늘려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R은 복구입니다. 상처난 장벽을 다시 튼튼하게 미장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최고의 보약은 사골국물, 바로본 브로스입니다. 사골의 풍부한 콜라겐과 아미노산은 장 점막을 재생시키는 벽돌 역할을 합니다. 하루 한 잔의 따뜻한 사골 국물이 당신의 구멍난 장을 메워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켈만 박사는 건강한 지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은 대사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줍니다. 탄수화물은 줄이되 채소는 마음껏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잎채소는 장내 미생물이 가장 좋아하는 뷔페와 같습니다. 강황, 생강, 계피 같은 향신료를 요리에 적극 활용하세요. 이들은 천연 항염증제로 작용하여 대사증후군의 근본 원인인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과일은 좋지만 당분도 높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심하다면 초기에는 베리류나 자몽처럼 당도가 낮은 과일을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나 바나나는 잠시 미뤄두세요. 식단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오고 이는 장내 유익균을 죽이고 뱃살을 저장하게 만듭니다. 음식을 먹을 때 급하게 드시나요? 천천히 씹고 맛을 음미하는 마인드풀 이팅을 실천하세요. 뇌가 포만감을 느끼고 소화 효소가 충분히 나올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미생물을 위한 일입니다. 수면 부족은 장내 세균의 리듬을 깨트립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질 좋은 수면은 그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이 식단을 시작하면 처음 며칠은 두통이 오거나 피로할 수 있습니다. 유해균이 죽으면서 독소를 내뿜는 다이오프 현상입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의 몸이 정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때 물을 충분히 마셔 독소 배출을 도와주세요. 물은 체내 청소부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컨디션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장이 어느 정도 회복된 2단계부터는 90대 10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식단의 90%는 건강하게 먹되 10%는 먹고 싶은 음식을 즐기세요. 완벽주의는 스트레스를 부르고 스트레스는 다시 장을 망치니까요. 단계 너무 당긴다면 카카오 함량 75% 이상의 다크 초콜릿을 드세요. 놀랍게도 다크 초콜릿은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생제 남용은 피해야 합니다. 항생제는 장내 생태계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플라스틱 용기, 살충제가 묻은 농산물도 장내 세균을 위협합니다. 가능한 유리 용기를 사용하고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거나 깨끗이 씻어 드시는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 30분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책의 핵심은 내 몸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은 남에게는 약이지만 나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컨디션을 기록하며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세요. 이 방법을 실천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살이 빠진 것은 덤이라고요. 진짜 선물은 사라진 피로감, 맑아진 머리, 그리고 다시 찾은 활력이라고 말합니다. 늘 더부룩했던 속이 편안해지고 널뛰던 혈당 수치가 안정을 찾습니다. 약에 의존하던 삶에서 내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삶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진 않습니다. 뱃속 미생물 생태계를 재건하는 것은 숲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가족과 함께 시작하세요. 건강한 식탁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한 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그리고 식탁에 김치 한 접시를 더하는 것부터요. 그리고 오늘 식사 때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30번씩 씹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장내 미생물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대사증후군은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구조 신호였습니다. 이제 그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나를 비난하는 대신 내 몸속의 작은 생명들을 보살펴주세요. 마이크로바이옴.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과정이 아닙니다. 자연과 멀어진 내 몸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회복의 여정입니다. 평생 할 수 없는 다이어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이 건강해지면 억지로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이 당기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기억하세요. 제거하고 채우고 지키는 것. 당신의 장내 미생물이 행복해질 때 당신의 허리둘레와 혈관도 비로소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장내 미생물에게 어떤 먹이를 주셨나요? 설탕 범벅의 폭탄이었나요? 아니면
신선한 채소라는 선물이었나요? 선택은 몇 끼니 당신의 숟가락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내용이 대사증후군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 복용 중이신 분은 식단 변경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치유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물 한 잔 마시러 가볼까요? 건강하세요.